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습니다.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출국해 잠적한 이후 약 2년 만에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앞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지만 끈질긴 법정 다툼을 통해 권 씨가 법원의 결정을 되돌린 겁니다. 권 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신병 인도가 이뤄질 거란 전망입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 잠적했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에 타려다 체포됐습니다. 권 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신병 인도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애초 현지 고등법원은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권 씨는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결정을 되돌렸습니다. 항소법원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정부가 이메일을 통해 먼저 요청했다며 재심리를 명령했고 고등법원이 이를 수용해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겁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이를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승인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권 씨의 미국행을 지지하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권 씨의 현지 변호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양국 법무부가 관련 당국과 함께 세부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해온 권 씨와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팔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폭행해 현금 1억 원을 빼앗아 도망쳤는데요. 이들을 붙잡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경기 안성까지 2시간 동안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갓길에서 대기하는 순찰차가 빠르게 달리는 SUV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섭니다. 이내 터널로 진입하자 순찰차는 바짝 따라붙어 상향등을 켜고 정지 명령을 합니다. 이내 SUV 차량은 터널을 빠져나와 갓길에 차를 멈춰 세웁니다. 경찰은 SUV 차량에 타 있던 남성들을 검문한 뒤 체포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만난 A씨를 폭행하고 현금을 강탈하고 달아난 김씨 등 일당 4명입니다. 경기 안성경찰서 양성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도주로를 지키고 있다가 3km 가까이 추격한 끝에 검거한 겁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차량 도주 방향에 따라 경기 남부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기 남부청은 해당 차량을 수배한 뒤 31개 전 경찰서에 지령을 내려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공조받아서 검거를 한 겁니다. 40분에 발견을 해서 검거를 했고요. 3시에 형사기에 인치를 해서 강남서 형사들이 와서 김씨 등은 가상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A씨를 불러낸 뒤 폭행하고 갖고 있던 현금 1억 원을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일당 중 3명을 먼저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났다 붙잡힌 김씨 등의 신병과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 1,000만 원을 서울 강남경찰서 측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및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요즘 사과가 금값 소리를 듣고 있죠. 정부는 핵과일이 나오기 전까지 부족분을 수입과일 공급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늘부터 무관세 오렌지와 바나나가 대형마트에 최대 30% 할인 공급됐습니다. 이번 달 안에 바나나와 오렌지 등 수입과일 2,000톤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수입된 과일도 평년보다는 비싼 실정입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온 오렌지 하나에 1,490원. 요즘 금값 소리 듣는 사과에 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사과는 안 먹은 지 좀 몇 달 됐고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일을 사는데 오늘 와보니까 오렌지는 좀 싸 보여서. 정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수입한 무관세 오렌지와 바나나 2,000톤이 대형마트에 공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들도 일제히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형마트 3사에선 30% 할인이 기본이고 여기에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온라인 시장도 물량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모두 비싼 사과와 배 대신 소비자 눈을 수입 과일로 돌리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무관세 직수입 과일 품목과 물량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직수입 품목은 저희가 대폭 확대하고 파인애플, 망고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해서 3, 4월 중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고요. 국내산 과일 수급 상황에 따라서 5, 6월에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이어나가도록. 다만 정부의 이런 무관세 조치에도 이 망고를 제외한 주요 수입 과일값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관세 조치 전보다는 값이 떨어지긴 했지만 수입 현지 과일값 자체가 오른 탓입니다. 민관 따로 없이 과일값 따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선뜻 과일 하나 장바구니에 담기 힘든 실정은 올여름 햇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5번 연속 동결인데요. 목표치에 못 미치는 물가 상승률과 여전히 불확실한 경제 전망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과거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신중론을 보였는데요. 다만 올해 안에 금리를 3차례 인하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5번 연속이자 2001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금리를 붙든 건 이번에도 목표치에 못 미치는 물가 상승률과 여전히 불확실한 경제 전망이었습니다. We've had 2 months of kind of bumpy inflation. We were saying that it's going to be a bumpy ride. We consistently said that. 파월 의장은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과거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금리 자체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연내 3차례 금리 인하 방침은 일부의 예상을 깨고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6월 이후 연이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물가가 둔화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과잉 긴축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지난 1월과 2월 예상을 웃돈 물가 추이가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While we did not make any decisions today on this, the general sense of the committee is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runoff fairly soon. 연말 기준금리는 4.6%로 예상해 지난해 12월 전망치와 다름없었고 우리와의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역대 최대인 현 2%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기대감은 증권 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고 특히 시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북한이 전체 외화벌이의 절반가량을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만 최소 17건에 달하는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 총 7억 5천만 달러, 약 1조 원을 벌어들인 걸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데요. 핵과 미사일 등 주요 무기 개발 자금의 40%를 이 같은 사이버 범죄로 조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작년에만 최소 17건에 달하는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 총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는 북한이 해킹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전체 외화벌이의 50% 정도를 충당한다는 유엔 회원국의 판단이 담겼습니다. 다른 회원국은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재원 중 40%가 사이버 공격으로 조달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ts transfer of ballistic missiles and other weapons to Russia for use against Ukraine,
its ongoing malicious cyber activities again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보고서엔 북한이 식당 종업원이나 건설, IT 분야 노동자 10만여 명을 해외에 파견해 적지 않은 외화 수입을 거두고 있다는 분석도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지속적인 무기 거래 정황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도 소개했지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모아 공식 평가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등 나름 공신력 있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 탓에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앞으로 임무가 연장될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